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속도와 전망을 좌우할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2천억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차등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오는 2020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학생의 연방 학비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경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하고 북한 의장대의 사열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는 평양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남북, 북미 간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었다며 이번 회담으로 더욱 진전된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회담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돼 현지 시각 오후 5시 40분경에 끝났습니다. 첫날 회담의 내용은 19일 오전 회담이 끝난 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리설주 여사와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 명칭음악대학을 참관했고 남측에서 방문한 특별수행단과 기업인들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류룡남 내각부총리를 만나 남북 경제협력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대화가 진척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속도와 전망을 좌우할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답보 상태를 이어온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며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딴 대형 악재 돌출로 궁지에 몰리면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평양 빅딜이 이루어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빅딜이 성공할 경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조로 연결돼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 선언 성사 가능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도 첫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조미상봉으로 표현하며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포괄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 북미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기 힘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와 경계심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2천억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차등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예정된 무역 협상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2천억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오는 9월 24일부터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를 이어왔던 중국은
오늘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 3,571개 품목에 5에서 10%의 차등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자유무역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미국이 관세 강도를 높인다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양측의 추가 관세는 9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7월 340억 규모, 8월에는 160억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추가 관세 조치는 그 규모가 가장 큽니다. 또 가구처럼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소비재 제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될 비용 상승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재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모든 중국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 조치를 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번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오는 27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의 무역 협상은 취소될 것으로 예상돼 양국의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오는 2020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행사에서 강력한 어조로 공화당을 비난했던 블룸버그가 민주당 노선을 선택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억만장자인 블룸버그는 이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8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는 총기 규제에 반대하거나 기후변화 논리를 거부하는 공화 의원들을 징벌할 것을 촉구했으며 민주당원들에게 공화당 지지층에 맞서 정치적 주도권 회복을 독려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블룸버그가 오는 2020년 대선에서 기성정당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자유무역은 세계의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워싱턴이 세계 자유무역의 큰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사업가들은 중국과의 강한 비즈니스 관계를 지지한다며 무역이 정치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거액 기부자이자 자선 사업가로서의 이미지가 기성 정당 정치 문화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경제적 불평등이나 여성, 소수인종, 인권 등 민주당의 진보적 입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미국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론을 내린 논문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아 공공 민간 건강보험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미국인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헬스 서비스에 발표한 연구팀의 논문에서 나타났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 역시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보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논문은 이민자, 특히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행정부와 공화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민자들이 의료 시스템에 기여하는 것보다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어 미국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문은 체류 신분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민권자의 의료비 지출 증가폭이 비시민권자의 증가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체류자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평균 1,836달러인 반면 외국 출생 시민권자는 3,737달러, 미국 출생자는 4,47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메릴랜드주의 50대 한인 가장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을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사망하고 딸 2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실버 스프링 엠버레이 드라이브 소재의 한 주택에서 한인 일가족 5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으며 가장 김용문 씨와 아내 김상현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으며 총상을 입은 자녀 3명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막내 아들이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두 딸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정황상 생활고를 비관한 김용문 씨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총을 쏜 후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지인들은 김 씨가 자동차 바디 정비업자로 토요타 딜러샵에서 일하다 1년 전 퇴직했으며 이후 김 씨의 가족은 생활고가 이어졌고 부부싸움도 잦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씨 부부는 재혼한 사이로 지난 1999년부터 현재 주택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학생의 연방 학비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이메일을 학생에게 보내 학교 계정 인증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훔쳐 학생들에게 지급될 학자금 보조 금액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연방교육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이메일 등을 통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연방정부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보조를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제공하는 연방 학자금 보조는 교육부가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으로 바로 지급하며 대학 측은 정부 보조금에서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으면 학생의 은행 계좌나 데비카드 등으로 송금한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기범들은 매우 정교하게 조직된 가짜 이메일을 학생에게 보내 학교 계정 인증 정보를 빼내고 이를 통해 학생에게 지급돼야 할 학자금 보조금이 학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송금되도록 조작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대학들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재학 중인 대학 이름과 사기 피해 시기, 가짜 이메일 사본 등을 첨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SAT가 지난해 아시아에서 치루어진 국제 SAT 문제가 중복 출제됐으며 사전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중복 출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SAT 공신력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SAT 보충시험에서 과거 아시아 지역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중복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학원 강사가 밝혀온 바에 따르면 한 학생이 이번 보충시험을 치른 뒤 과거 출제됐던 문제가 재활용됐다고 알려왔으며 다른 여학생은 시험 대비를 위한 기출문제 내용과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재활용 의혹은 소셜미디어에도 제기됐지만 현재 해당 글 원문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실시된 SAT 문제가 지난해 10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실시된 SAT 시험 문제가 중복 출제 또는 사전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면서 일부 응시자들은 중복 출제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사라져 피해를 봤다며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SAT에 잇따른 논란의 근본 문제는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문제 유출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칼리지 보드는 시험 문제 유출은 절도 행위라며 이 같은 부정 행위에 계속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 재활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증권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42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장 토머스 디나폴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 42만 2,500달러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13% 증가한 것이며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주 전체로 보면 증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40만 3,100달러로 2016년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이런 월가의 고액 연봉은 뉴욕주 전체 산업군 평균 임금인 6만 1,460달러의 7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보고서는 뉴욕주 증권업계에 총 19만 7,300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그중 90%는 뉴욕시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올해에도 1,700여 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사들의 세전 이익은 올해 상반기 총 13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지난해 이익은 245억 달러로 2016년보다 42%나 급증했습니다. 트레이딩 부문 매출은 2016년과 지난해 모두 상승했으며 자산 운용과 계좌 관리 부문 매출은 2009년 이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 취득은 단순한 신분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을 위한 법안이 한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입양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 입양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입양인 70여 명,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했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It's our birthright to be a global citizen and to feel a part of something, to belong. And without that sense of connection, a lot of us feel lost. And then these other, the other part is these other adoptees. They're like my brother and sister. And so if they're having a problem, then I feel it's like your own family's having a problem. You feel like it'd be like if your sister or your mother or somebody was kind of having these legal problems, which was not their fault. And so 특히 이 자리에선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들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It's a very important topic because a lot of parents that have adopted Korean kids have not gone through the appropriate paperwork, and a lot of times these adoptees find out later that they don't have the necessary paperwork to get a U.S. passport or driver's license, and then it's a really big hassle for them to kind of get that appropriate paperwork.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해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 이제는 주정부 차원이 아닌 연방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 차원의 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의회 차원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연방의원들의 이제 주의를 또는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다양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선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방의회에서 해외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중 언어 구사가 취업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한국어 강좌가 타인종들에게 인기입니다. 한국어 구사자를 찾는 회사도 많아 한국어 스펙이 취업문을 통과하는데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멕시코계 미국 사람이에요. 세종학당 지원으로 개설된 한국어 수업반. 여고생부터 30대 성인까지 나이, 피부색이 제각각인 학생들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이어갑니다. 주로 어린 한인 2세들이 자리를 채웠던 한국어 수업 교실은 최근 몇 년 사이 타인종 수강생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그런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과 그다음에 전혀 헤리티지가 아니신 분의 비율을 본다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 20%, 그다음 나머지 현지인들이 한 80% 정도 되는 걸로. 문화부터 의사소통까지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취업 때문입니다. 업무적으로 한인들을 대하거나 한국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어 구사가 이른바 스펙 쌓기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I want to be a teacher in Irvine. I live in Irvine and my daughter attends the school here and 60% of the demographic of her school is Asian, most of which is Korean and Chinese. And I want to be a teacher and I see so many kids struggling because they don't have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and they can't communicate with teachers. I speak
English and Spanish fluently, but it's not as in demand. So if I could speak Korean, it'd be more likely that I could get a stable job. High executives that come in from Korea, there's always coming in back and forth. And I just I understand what they want and kind of how they think. And just everything has to be fast. So a lot of the American workers don't know that. So just knowing the language will close that gap.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이중언어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 수업을 채택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한국어 구사가 취업생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일원 한인은행들이 오는 24일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일제히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는 각 은행 모두 개인 계좌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마다 송금액과 송금 수수료 면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삭제 기능이 도입돼 어제 오전 10시부터 순차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송 후 5분 이내에 상대방이 읽은 메시지, 읽지 않은 메시지 모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이모티콘 등 모든 종류의 메시지를 지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은 상대에게 메시지 발송을 완료한 후 발신자의 발송 실수를 일부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최근 펠그랜트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앞으로 펠그랜트 수혜자는 1인당 최대 $6,195까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 1인당 최대 수혜액보다 $100 오른 것입니다. 주로 연소득 $40,000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펠그랜트는 갚을 필요 없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재정 형편에 따라 수혜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새로 내놓은 솔로 앨범 이집트 스테이션이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맥카트니 앨범은 1982년 터그 오브 워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앨범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맥카트니가 이번 앨범에서 클래식한 비틀즈 사운드뿐만 아니라 젊은 감성의 락을 시도했다고 AFP 통신은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영상 17도. 목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